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영입니다. 제가 드디어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 좋은 시기에 복귀를 하게 됐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해서 전 세계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복귀 신고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까 해요. 일단은 저희는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거고요. 데이터셋은 캐글에 있더라고요. 이 캐글에 여기 링크를 타고 가시면은 이분이 만드신 데이터셋인데 불과 11시간 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 데이터셋을 한번 살펴보면은 4개의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한 것은 두 번째 파일이에요. 이 두 번째 파일은 열어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confirmed,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나와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한번 살펴보고 일주일 뒤까지 얼마만큼의 확진자가 더 생기는지를 예측해보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패키지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는 작업을 할 거니까 판다스를 사용할 거고요. 아주 고마운 패키지죠. 그 다음에 원래 항상 그래프 그릴 때는 매플라립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플라틀리라는 새로운 패키지를 한번 써볼 거예요. 이거 인터랙티브한, 좀 뭔가 요런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 라벨도 보여주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툴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그려줘요.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시계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프로페시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고 로드해 주세요. 네, 패키지를 로드했으면은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판다스의 read CSV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준 데이터셋을 앞에 5행만 보는 df 헤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어보면은 아래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주소체계로 따지면은 시군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 country region은 나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latitude랑 longitude는 위도랑 경도죠. 그 다음 뒤쪽이 날짜랑 확진자 수, 날짜별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나와요. 미국식으로 표현한, 미국식인지 뭔지 하여튼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 데이터 포맷이 아니라서 어떻게 읽냐면은 2020년 1월 22일 확진자 수.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읽는 방법은 2020년 1월 22일 날 중국의 안후이라는 지방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이렇게 날짜별로 가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의 확진자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거니까 컨트리랑 리전이 사우스 코리아인 것만 걸러냅니다. 걸러내면은 이런 식으로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위경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짜별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1월 22일부터 끝에가 2월 21일까지밖에 없어요. 네, 지금 오늘이 2월 23일인데 이틀간의 데이터가 빠져 있어서 조금 있다가 22일과 23일 데이터를 넣어줄 겁니다. 수동으로. 근데 이게 가로로 이렇게 쫙 나열돼 있어서 읽기도 불편하고 데이터 처리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짜별로 세로로 쌓여 있는 형태로 만들 건데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트랜스포즈가 뭐죠? 트랜스포즈, 네, 뒤바꾸다. 전치행렬, 그렇지. 우리나라 말로 전치행렬을 만든 다음에 날짜만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행부터 뽑아내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요 위쪽에서 앞에 하나, 둘, 셋, 네 번째까지는 쓸모가 없는 데이터고, 우리가 쓸모없는 데이터고, 다섯 번째 행부터 날짜별 확진자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뽑아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이렇게 보기 쉽게 예쁘게 가공할 건데요. 리셋 인덱스를 해주고 칼럼의 이름을 다시 지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칼럼을 데이트로 바꾸고 날짜 칼럼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칼럼의 이름만. confirmed라는 칼럼의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읽기 힘든 데이터 포맷으로 돼 있었잖아요. 미국식 데이터 포맷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판다스에서 쓰는 데이트 타임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to date time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판다스에서 쓰는 데이트 타임 포맷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예쁘게 2020년 1월 22일 날 한 명, 2020년 1월 23일 날 한 명,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2일, 23일 데이터가 없었어요. 아까 데이터셋에는. 그래서 22일 날 433명,
23일날 568명. 이건 누적 확진자 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해 줍니다. 이때 추가해 줄 때는 데이터 프레임에 append라는 메서드를 써요. 그래서 이 append라는 메서드를 쓰고 이그노 인덱스를 true로 설정해 줘야지 에러가 안 나고 잘 들어갑니다. 테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테일이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마지막 다섯 개의 행을 찍어보면요, 22일, 23일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은 데이터가 이제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찍어봐야겠죠. 그래서 플라틀리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add trace랑 go scatter라는 함수를 써서 x축에는 날짜, y축에는 확진자 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볼 겁니다.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1월 22일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1월 30일 날 11명, 2월 18일 날 31명,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 나면은 프로페 패키지로 예측을 해야겠죠. 프로페 패키지를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약간 가공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날짜에 따른 확진자 수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칼럼만 남겨두고요. 칼럼 이름을 꼭 데이트는 DS라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싶은 값은 Y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리네임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칼럼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칼럼의 이름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날짜 칼럼은 DS, 확진자 수 칼럼은 Y, 누적 확진자 수예요. 누적 확진자 수 칼럼은 Y. 모델을 만드는데 이런 설정들을 해줬어요. 제가 yearly seasonality는 false, weekly seasonality는 false, daily seasonality는 true. 계절적 변동을 거의 다 false로 주고 데일리만, 일일 변동만, 그러니까 daily seasonality만 true로 줬어요. 우리의 데이터셋이 굉장히 방대해서 연별, 그 다음에 주별, 이런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넣겠다 라고 하면은 true로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1월 22일부터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false로 주고, 어차피 줘봤자 분석을 못할 거예요. true로 줘봤자 분석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false로 준 다음에 daily seasonality만 true로 주고서 예측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seasonality 모드는 addictive, 그러니까 누적이죠. addictive로 설정을 해주고 모델 설정 마칩니다. 그 다음에 fit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피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7일간의 데이터를 예측할 거니까 future data frame 7개의 공간을 더 만들어 놔야 돼요. 미래에. 그 공간을 한번 찍어 보면요, 이런 식으로 오늘이 23일인데 24일부터 3월 1일까지의 데이터를 넣을 공간이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예측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모델의 predict를 사용해서 future data frame에 채워 넣어라 라고 한 다음에 실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각 칼럼의 의미는 DS는 아까 우리가 설정했듯이 데이트고요, 그러니까 날짜고요. Y-hat은 예측한 결과예요. Y-hat lower는 예측한 결과 중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가장 낮은 값이고, Y-hat upper는 불확실한 예측값 중에 가장 높은 값. 그래서 실제로 보는 거는 요렇게 두 개를 많이 보고, 요 뒤에 로어랑 어퍼는 오차 범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7개를 값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날은 예상 확진자 수가 177명, 오차가 40에서 298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숫자가 이상하죠. 그래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그래프인데, 까만색 점들이 실제 확진자 수 데이터고요. 우리는 여기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의 데이터를,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한 건데요. 요게 우리가 예측한 파란색 선이 우리가 예측한 값이고, 연한 파란색이 오차 범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약간 바꿔줄 거예요. 약간 플렉서블하게 바꿔줄 건데, 우리가 사용할 파라미터 두 개를 더 추가할 건데, 모델에 체크포인트 프라이어 스케일이랑 체크포인트 레인지, 이걸 두 개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체크포인트 프라이어 스케일은 이게 커질수록 모델이 더 유연하게 바뀌어요. 이 값이 커질수록.
그다음 체크포인트 레인지는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 중에 앞부분에 얼만큼을 보고서 체인지 포인트, 그러니까 변곡점, 변화점을 만들 건지 설정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기본값은 아마 0.8, 앞부분에 80%만 보고서 80% 보고서 체인지 포인트를 만들 건데, 우리는 이걸 약간 늘려가지고 앞부분에 98%를 보고 체인지 포인트를 만들도록 하게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똑같아요. 이 체인지 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공식 문서인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측을 다시 해볼 겁니다. 이 파라미터 두 개만 바꿔서 예측을 똑같이 해볼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까보다 굉장히 잘 나오죠. 마찬가지로 검은색이 실제 확진자 수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을 예측한 거예요. 실제 예측 결과를 한번 보면요, 23일 날이 568명, 24일 날이 741명, 25일이 911명, 26일이 1081명으로 26일 날 1000명이 돌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체인지 포인트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체인지 포인트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어느 부분이 변화점이 생겼었는지. 그래서 add change point to 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어주면은 체인지 포인트가 나와요. 빨간색 선이 체인지 포인트가 일어난 점입니다. 요 점에서 한번 일어나고, 요 점에서 한번 일어나고,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체인지 포인트는 꼭 5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체인지 포인트를 추가해 줌으로써 모델이 유연하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 예측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몸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프로젝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